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네이버 스킨을 만들었었고요. 그 스킨에 블로그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아래쪽에 메인 화면에 버튼을 누르면 그 누른 버튼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로 또는 카테고리로 이동할 수 있는 이 위젯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젯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하면은요. 네, 요 이미지로 사용할 위젯을 먼저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1번, 위젯을 만드셔야 되고요. 요 위젯은 잠시 후에 캔바에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위젯이 만들어져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그 만든 이미지들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할 겁니다. 자, 포스팅을 하고 나면 그 이미지마다 이미지 주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주소를 제가 드리는 요 위젯 소스에 보시게 되면 이미지 주소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는 곳에다가 이미지의 URL 주소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어떤 사이트 또는 어떤 카테고리로 가게 할 것인지 카테고리 또는 사이트의 주소를 이 주소는 링크 주소라고 하는 곳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링크 주소와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이 위젯 코드 입력하는 난에다가 입력을 해서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젯을 먼저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곳에 제 카테고리는 AI 활용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SNS 홍보 마케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이동할 수 있는 위젯과 그 다음에 저의 유튜브 채널로 이동할 수 있는 위젯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개 위젯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캔바 사이트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바 사이트 이동이 되었고요. 자, 캔바 사이트에서 홈 화면에 있는 디자인 만들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디자인 만들기로 들어보셔서 왼쪽에 맞춤형 크기라고 하는 글자 클릭해 주시고 가로의 값은 170 그리고 세로의 값도 170으로 해놓고요. 새 디자인 만들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배경은 그대로 흰색으로 둘 겁니다. 흰색으로 놓고 여기에다가 요소로 일단 AI 활용이라고 하는 위젯을 만들기 위해서 그와 그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요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디자인 탭에서 요소라고 하는 메뉴 클릭해 주시고요. 자, 요소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AI라고 한번, 인공지능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인공지능 아이콘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그래픽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모두 보기를 누르셔서 인공지능 AI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좀 깔끔한 걸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무료 사용자들을 위해서 저도 무료 소스를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콘들은 우리 카테고리를 위젯을 만들 때 아이콘들은 가능하면 같은 종류로 통일을 시켜주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자, 무료 이미지에서 사용할 만한 게 이런 것을 사용해도 좋겠네요.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약간 AI 느낌은 살짝 안 나네요. 자, 요거를 눌렀더니 여기 아래쪽에 자동 추천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보니까 얘가 딱 조금 더 인공지능의 칩 느낌이 좀 나서 여기 전체 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전체 보기를 눌렀더니 이렇게 무료로 쓸 수 있는 유형들이 많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AI 느낌이 좀 나는 것을 자, 요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클릭해서 지우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고, 자, 요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적당한 크기로 지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I 활용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글자를 입력하실 때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글자 입력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T 버튼 눌러주시면 이게 단락 텍스트라고 하는 네, 박스가 바로 생깁니다. 여기다가 네, 바로 그냥 글씨를 쓰시면 기존에 써져 있던 글자 단락 텍스트라는 글자가 지워지면서 써집니다. AI 활용이라는 글자를 쓰시고 글자 입력이 되면 글자 박스 왼쪽에 모서리에 이렇게 동그라미 조절점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끌고 끄집어내서 크기를 조절하신 후에 네, 이 바깥에 클릭하시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네,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서 글자가 가운데 맞춤이 되도록 네, 해놓겠습니다. 자, 요 색깔과 요 색깔은 이따가 한번 좀 통일감을 줄 수 있도록 예,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네, 위에 아이콘과 글자 박스를 Shift 누르고 클릭을 했습니다. 두 개가 같이 선택되고요. 전체적으로 크기를 같이 조절하기 위해서 모서리 조절점에서 이렇게 조절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같은 크기로, 같이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AI 활용이라고 하는, 네, 하나를 만들어 봤고요. 여기다가 바깥에다가 네,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로 원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요소에서, 네, 요소에서, 네, 여기 위에 자동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화살표를 왼쪽 버튼 눌러서 여기 인공지능 아이콘이라고 검색했던 버튼 지우시고 여기 도형에 보면 요 타원형 도형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안 보이면 요소 검색창에다가 도형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도형이라고 적으시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도형이 보입니다. 자, 타원형 도형 클릭해서 타원 도형의 크기를 네, 도형의 우리 지금 여기 170 픽셀의 종이만큼 이렇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늘려서 네, 이 안에 색깔을 없애고 테두리에 색깔을 주도록 할게요. 자, 안에 색깔을 없을 때는 이 타원형 색상 눌러서 여기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게 색상 없음입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네, 도형이 사라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안에 면색이 사라졌고 테두리는 없었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테두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고 테두리 스타일 버튼을 예, 우리가 원하시는 색상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요걸 눌렀네요. 자, 요 테두리를 눌러서 테두리를 먼저 주고 네, 테두리 실선으로 버튼 눌러주고 네, 테두리 굵기 지정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네, 테두리의 색상은 테두리를 지정하고 나면 테두리의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명령이 이렇게 또 생깁니다. 자, 요거를 눌러서 네, 색상을 저는 주황색으로 한번 쨍하게 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스크린에 있는 글자 색상과 똑같은 색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살짝, 네, 요런, 다크 덕화이즈, 네, 요런 색상이어서 요 색으로 한번, 네,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안에 이렇게 도형을 그리고 나면 안에 넣어놓았던 아이콘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 선택이 잘 안 됩니다. 자, 이 선택이 안 되는 이유는 도형이, 네, 도형이 이 아이콘들보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도형이 선택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선택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치라는 메뉴에 가셔서 레이어에 가시게 되면 네, 우리가 지금 네, 삽입한 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글자는 가능하면 항상 이렇게 맨 위쪽에서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콘과 도형의 순서를 보게 되면 도형을 가장 마지막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자 아래쪽에서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도형을 네, 요 아이콘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어내리시면 이 두 개가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이제 클릭이 조금 네, 자유롭게 되죠. 자, 도형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콘 선택할 수 있고 글자 박스 선택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네, 요것도 가능하면 같은 색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요 글자 색도 같은 색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자 색도 이렇게 같은 색상으로 네, 자, 이렇게 해서 같은 색상으로 통일감을 한번 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똑같은 것에 대해서 세 개를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요
페이지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복제 버튼 눌러서 하나를 더 복제했고요. 자, 이번에는 네, 요 인공지능 요 이미지 말고요. 스마트폰, SNS 홍보 마케팅이라고 하는 네, 아이콘으로 좀 가지고 올 건데요. 요소 검색에서 SNS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좀 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한번 온라인 마케팅 요소창에다가 한번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에서 모두 보기 눌러서 네, 온라인 마케팅 어떤 게 좋을지 요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거. 네. 자, 요런 걸로 네, 모두 요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우리는 네, 같은 아이콘 계열의 이미지를 사용할 거라서 네, 아까 보았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지우고 네, 요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가 있죠. 똑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크기 좀 더 크게 네, 조절해 주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네, 더블 클릭해서 블럭 설정한 다음에 SNS 마케팅 이렇게 글자를 적었습니다. 자, 벌써 두 번째가 완성이 됐네요. 자, 하나 더 복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스마트폰 활용이라고 하는 네, 위젯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네, 요소에 검색창에다가 스마트폰 네, 아이콘으로 검색을 하죠. 그러면 스마트폰 종류들이 나오고요. 네,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네, 모양 찾아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휴대폰 아이콘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릭하고, 네. 자, 크기 조절해서 배치시켜 주시고, 색상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네. 여기다가 스마트폰 활용이라고 글자를 적었습니다. 요게 마음에 안 드시면, 네, 또 다른, 저는 지금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네, 어떤 게 좀 마음에 드는지 좀 더 찾아볼게요. 스마트폰이 좀 안 예뻐서, 네, 요걸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요. 자, 이렇게 칠을 시키고, 색상도 바꾸고, 자, 더 예쁜 게 있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서, 자동 추천이라는 곳에 가시면 이렇게 좀 예쁜 것들이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됐네요. 자, 이번에는 네, 위젯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페이지 복제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제 유튜브 채널로 갈 수 있도록 네, 유튜브 채널에 위젯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바로 가기 이렇게 글자를 해서 이거는 글자가 많으니까 글자 크기를 조금만 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소에서 유튜브 아이콘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픽 요소에서 유튜브 아이콘 네,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유튜브는 네,
브랜드 로고가 빨간색이니까 이렇게 그냥 빨간색으로 그대로 예,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아이콘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네, 마음에 드시는 거 여기 테두리가 타원형이니까 네, 이거 타원형보다는 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의 아이콘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네, 이런 거. 네. 자, 이거 좀 식상하니까 네, 이런 거 무료니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젯으로 사용할 이미지가 다 만들어지면 네, 우리 공유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네, 저는 네, 요거 배경을 투명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투명 배경에 체크를 할 겁니다. 투명 배경에 체크를 할 건데 우리 무료 사용자분들은 이 배경이 투명 배경과 이렇게 왕관 표시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저장하신 후에 네, 백그라운드 요거 아예 지우는 거 한번 같이 하기 위해서 저도 그냥 네, 배경색 흰색으로 그대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여기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모두 저장하기 위해서 페이지 선택창에 1부터 4페이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놓으시고요. 다운로드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자,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기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네, 자, 저도 똑같이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완료되면 네, 우리 저장된 폴더를 열어서 네,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AI 활용이라고 하는 네, 폴더로 저장이 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 풀기 예, 누르시면 그리고 한 번 더 압축 풀기 누르시면 네, 자, 여기 보기를 큰 아이콘으로 놓으면 이렇게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압축이 풀렸고요. 압축이 풀려지면 이 창을 닫아보시면 이렇게 지퍼 그림으로 되어 있는 압축된 거, 요것을 풀어놓은 거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요 안에 지금 요 네 개의 이미지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올리게 되면 이 뒷배경이 흰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안 예쁘게 들어갈 건데요. 네, 그래서 요거를 배경을 한번 제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제거를 하실 때에는 네, 새로운 탭을 하나 인터넷에서 열어주시고요. 구글창 검색창에다가 배경 제거라는 글자로 검색을 하시면 배경 제거라는 글자로 검색하시게 되면 이게 리무브.bg라는 사이트가 보입니다. 자, 리무브.bg라는 이미지 배경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이미지 업로드 버튼 눌러주시고 네, 아까 다운로드 폴더에 뭐 압축 풀어놓으신 네, 폴더에서 네 개를 한꺼번에 1번 클릭하고 4번 Shift 누른 상태에서 4번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서는 하나씩밖에 안 되는군요. 자, 요거 1번 클릭하시고 열기. 자, 그러면 지금 뒤에가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보인다는 거는 배경이 지금 제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리고 이거 무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어디에 저장할 건지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은 또한 바로 그냥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될 겁니다. 파일 이름 1이라는 숫자 뒤에 remove bg preview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될 거니까, 이거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자, 요거 1번 저장하셨으면 아래쪽에서 여기 더하기 버튼 누르셔서 네, 또 2번 가져오겠습니다. 2번 클릭하시고 열기. 자, 그러면 2번은 SNS 마케팅입니다. 이렇게 또 잠시 기다리면 배경이 싹 지워집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서 네, 여기 미리 보기 옆에 무료 네, 역시 동일하게 다운로드 폴더에 네, 저장이 될 거고요. 자, 요거를 3번, 4번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 3번 열기 선택하시고 열기.
자, 이렇게 해서, 네. 배경이 제거되면 또 다운로드 눌러주시고, 무료. 네. 자, 이제 하나가 남았네요. 또 더하기 버튼 눌러서 4번 선택하시고 열기. 자, 그러면, 네, 또 배경이 지워졌고요.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또 무료. 자, 이렇게 해서 네, 4개가 다 배경이 제거되고 나면 이제는 네, 네이버 블로그로 가셔서 네이버의 블로그로 이동하셔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 이제 위젯을 만들었습니다. 캔바에서 만들었고요. 이 작업이 지금 네, 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번 내가 만들어 놓은 위젯을 블로그에다가 포스팅 하셔야 됩니다. 자,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네, 상단에 있는 내 메뉴에 들어가셔서 자, 여기가 아닌데요.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네, 상단에 있는 내 메뉴에 들어오셔서 글쓰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글쓰기로 들어오시고요. 자, 제목에다가는 위젯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제목이라고 글자 써져 있는 이 중간에 요 가로 구분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제목 입력하시는 거고 이 아래쪽에는 본문 내용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내용은 입력 안 할 거고요. 이미지들만 등록할 거예요. 위젯이라고 입력하시고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위젯을 여기다 업로드하기 위해서 상단에 보시면은 사진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사진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폴더 열으셔서 방금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배경 제거한 4개 이미지를 첫 번째 거 클릭하신 후에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거 클릭하시면 4개가 모두 선택됩니다. 이 상태에서 열기 버튼 누르시면 사진 첨부 방식을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개인 사진 선택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개인 사진 하시게 되면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이렇게 4개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거 그대로 그냥 발행합니다. 오른쪽에 발행 버튼 누르시고 자, 요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공개 설정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놓으시고 발행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블로그에 글로써 하나가 포스팅이 됐습니다만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제가 위젯을 연결하기 위한 이미지를 등록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젯을 포스팅을 하고 나면 자, 그러면 이제 그 포스팅한 이미지에 URL 주소가 생겼을 거예요. 이 주소를 제가 첨부해서 드린 거 다운을 받으셔서 요 링크 연결 주소라고 하는 곳을 요 주소를 4개를 복사해 주세요. 왜 4개를 복사하는가 하면 저희가 아까 위젯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를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4개를 복사할 건데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아까 제가 드린 거, 지금 올려놓은 거를 다운받으시면, 올려놓은 걸 다운받으시면 첨부 파일 다운받으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젯 소스라는 글자 밑에 줄에 있는 요 A부터 시작해서 A로 끝나고 있는 여기를 블럭을 잡으셔서 컨트롤 C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클릭해서 커서가 나와지면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엔터키 3번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V 또 3번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V 또 3번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V 해주세요. 자, 이거 왜 4개를 했는 거 하면 아까 위젯을 만들어 놓은 개수만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지금 4개 복사해 놓은 곳에 위에 줄에다가 그 4개 만들어 놓은 곳에 그 이름들을 적어 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 첫 번째 AI 활용이었습니다. 그러면 AI 활용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 SNS 마케팅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스마트폰 활용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유튜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개를 각각의 이름을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요. 자, 저는 이제 창을 두 개로 분할시켜서 왼쪽에는 아까 그 이미지가 업로드된 인터넷 창, 오른쪽에는 오른쪽 화면에는 요 이미지, 요 메모장이 보여지도록 창을 좀 분할할 겁니다. 창을 분할할 때는 키보드의 윈도우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면 이 메모장이 화면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딱 떼면 아까 제가 열어놓은 요 인터넷 이미지 업로드 해놓은 요 화면 클릭하면 이렇게 요 화면이 보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두 개로 창을 두 개로 분할을 시켜 놓았고요. 자, 이게 어렵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은요. 다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어렵다 그러시면 지금 이 메모장 창을요. 이렇게 요 제목 표시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끌어내리신 다음에 모니터 위쪽 가운데로 이렇게 가면 창 분할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올 건데요. 이거 두 개짜리 요거 여기 중에서 놓고 싶은 위치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손을 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는 어떤 화면을 갖다 놓을지 선택하라고 하는 화면이거든요. 요거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창이 두 개로 분할됩니다. 자, 지금 유튜브가 있고, 저는 유튜브가 맨 앞에 있고요. 스마트폰 활용이 있고요. SNS, AI 활용. 그래서 이거에 지금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얘와 얘를 연결시키고, 얘와 얘를 연결시키고, 얘와 얘를 연결시키고, 얘와 얘를 연결시키는 상황이에요. 자, AI 활용부터 가볼게요. AI 활용에 이미지에 마우스를 갖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미지 주소 복사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미지 주소 복사라는 명령을 클릭하시고, 네, 여기 이미지 주소라는 글자가 있는 요 이미지 주소를 블럭을 잡으세요. 자, 쌍따옴표는 그대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붙여넣기 할 거예요.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주소가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게 지금 글자가 길게 한 줄로 나오는 분들은 이 메모장 편집 메뉴에서, 죄송합니다. 보기 메뉴에서 자동 줄바꿈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 놓으세요. 보기 메뉴에 있는 자동 줄바꿈에 체크가 되도록 해주시면 이 창 크기 안에서 이렇게 여러 줄이 생깁니다. 자, 이번에는 요 SNS 마케팅이라고 하는 요 이미지에 주소를 복사해서 요거를 요 SNS 마케팅의 이미지 주소에다가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SNS 마케팅 요 이미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 주소 복사. 그 다음에 요 이미지 주소를 또 블럭 잡은 다음에 컨트롤 V. 네. 자, SNS 마케팅의 이미지 주소가 복사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 활용입니다. 스마트폰 활용 이미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주소 복사. 자, 그리고 여기 이미지 스마트폰 활용의 이미지 주소 복사 블럭 잡아서 컨트롤 V. 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유튜브. 유튜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주소 복사. 자, 유튜브에 있는 이미지 주소 블럭 잡고 컨트롤 V.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의 주소를 여기에다가 이제 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각각의 링크 주소, 요 링크 주소라는 글자에다가 대신에 무엇을 할 거냐면 이 그림을 눌렀을 때 어디로 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링크 주소를 적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AI 활용으로 가게 할 거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의 그 블로그에 보시면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이 아래쪽에 카테고리라는 곳을 찾아가세요. 카테고리라는 곳을 찾아가시게 되면 이 카테고리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카테고리에 SNS, 홍보 마케팅, AI 활용, 스마트폰 활용, 이런 것이 있듯이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게시판이라고 하는, SNS 홍보 마케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이 주소를 링크 주소라고 하는, 여기다가 복사해서 또 갖다 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저는 여기 AI부터 해볼게요. AI. 자, 그러면 AI 활용이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링크 주소 복사 눌러주시고, 자, AI 활용에 있는 링크 주소를 블럭을 잡고, 또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그 카테고리에 링크 주소가 이리로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요. SNS 마케팅, 요 SNS 홍보 마케팅의 카테고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링크 주소 복사. 자, 링크 주소 복사라는 거 블럭 잡아서 컨트롤 V. 자, 또 들어왔고요. 스마트폰 활용. 자, 스마트폰 활용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링크 주소 복사. 그리고 링크 주소 복사라는 글자 예, 이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V 누르시면 이렇게 네, 각각의 카테고리들의 링크를 네, 여기 링크 주소라는 곳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누르면 이 카테고리로 이동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튜브 주소를 여기다 넣을 건데요. 유튜브는 이 지금 블로그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사이트로 들어갈 거예요. 자, 새로 탭 하나 열어서 네, 유튜브 사이트로 가셔서 본인이 유튜브가 있다 그러면 유튜브 링크 주소를 네, 자, 내 채널로 가면 되죠. 네, 본인 프로필 눌러서 내 채널 보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채널로 이동이 됩니다. 채널로 이동이 되면 이 주소 표시줄, 이 주소 표시줄에 있는 게 여러분들의 주소예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고 컨트롤 C 그냥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한 번만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링크 주소 영역에다가 컨트롤 V 누르시면 예, 내 유튜브의 주소가 여기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메모장에 요 위젯 코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위젯 코드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이 위젯 코드를 네,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이제 등록을 하면 위젯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위젯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젯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네, 내 메뉴로 들어갑니다. 내 메뉴로 들어가셔서 내 메뉴에 네, 관리라는 메뉴로 들어오시고요. 자, 왼쪽에 상단에 꾸미기 설정이라는 메뉴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라는 메뉴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지난번에 요거 1단으로 해 놓았었고 그 다음에 예, 위쪽에 메뉴 형태와 타이틀 형태를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시켰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분들은 서로 드래그해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내려오시게 되면 네,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위젯 직접 등록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딸깍 눌러주시면 이제 위젯을 코드를 등록하시는 곳인데요. 이 위젯 코드 등록하는 곳에는 네,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 보시면 블로그 정보 검색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처럼 여기 위젯 이름을 여기다 등록해 주시면 돼요. 저희들이 아까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AI 활용이었으니까 AI 활용이라고 하는 예, 코드 이름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 밑에 위젯 코드 입력이라고 하는 이 창 안에다가 아까 메모장에다가 예, 메모장에다가 넣어 놓았던 이 코드를 그대로 블럭을 잡으시고요. 자, AI 활용이니까 이 AI 활용에 대한 코드, 요 A로 시작하는 글자가 있는 여기서부터 A로 끝나는 글자까지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요 코드 입력창 클릭해서 컨트롤 V 그러면 주소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에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요. 아까 만들어 놓으신 이미지가 보이죠? 자, 이때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AI 활용이라고 하는 위젯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마저 다 삽입하고 그 다음에 네, 한 번에 이동을 좀 시켜볼게요. 다시 위젯 직접 등록 누르시고 이번에는 위젯명은 네, SNS 마케팅이라고 적고 위젯 코드 입력 창에다가 밑에 메모장 열어서 네, 요거 또 똑같이 A부터 슬러시 A까지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입력창에다가 클릭해서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러면 또 이렇게 SNS 마케팅 들어왔습니다. 자, 등록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또 SNS 마케팅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자, 세 번째 등록하겠습니다. 위젯 직접 등록 클릭 자, 이번에는 네, 스마트폰 활용이죠. 스마트폰 활용 자, 스마트폰 활용이라는 글자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위젯 코드 입력 창에다가 자, 메모장 열어서 스마트폰 활용의 주소를 코드를 블럭 잡고 컨트롤 C 자, 코드 입력 창에다가 컨트롤 V 그리고 다음 자, 스마트폰 활용도 들어왔습니다. 등록 하기 자, 이제 유튜브 등록하겠습니다.
위젯 직접 등록에 클릭해서 네, 이번에는 유튜브라고 쓰시고 위젯 코드 입력창에다가는 네, 밑에 있는 유튜브 주소 블럭 잡으셔서 컨트롤 C. 자, 코드 입력창에 컨트롤 V. 다음 자, 유튜브도 들어왔습니다. 등록. 자, 확인.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위젯을 4개를 등록했는데요. 자, 저는 네, 위젯을 등록할 때 위젯이 여기 가로로 5개가 배치가 될 거거든요. 5개가 배치가 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앞쪽에다가는 한 칸을 비워 놓을 거고요. 한 칸이 비워지고 나면 그 뒤쪽에다가 4개를 나란히 이렇게 배치를 시킬 겁니다. 자, 만일에 선생님들이 나는 3개밖에 없어요. 만든 카테고리가 3개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가운데로 3개를 배치시키시고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앞쪽에다가 하나는 투명 이젯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 투명 이젯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메모장 아까 우리 네, 코드 넣었던 이 메모장을 보시면 여기 맨 위에 여기 여백 투명 위젯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위젯 코드를 여기다가 적어놔 드렸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주세요. 이거를 복사를 하시고 컨트롤 C 복사를 하신 다음에 네, 자 여기 다시 오셨을 때 내 메뉴에 관리에 꾸미기 설정에 있는 레이아웃 위젯 설정 네, 여기에 오시면 위젯 직접 등록 창에다가 여기 위젯명은 투명이라고 적어주세요. 투명. 그리고요 코드 입력 창에다가 그대로 아까 복사한 거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게 뭔가 하나가 생기는 게 보이거든요.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 자, 그러면 이게 투명 위젯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제 요 투명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위젯 4개와 요 투명 위젯을 예, 요 위쪽으로 타이틀 아래로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배치를 시킬 겁니다. 자, 끌어다가 갖다 놓으시면 돼요. 제가 순서대로 갈게요. AI 활용부터 이렇게 끌고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점 사각형이 생겼을 때 손을 딱 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SNS 마케팅 끌고 갑니다. 끌고 위로 올라가세요. 끌고 위로 올라가셔서 이 점선이 생겼을 때 손을 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나씩 끌어다가 자, 이렇게 점선이 안 생길 때는 요 SNS 마케팅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갔다가 손을 놓으시고요. 다시 옆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아니면 얘를 이렇게 왼쪽으로 옮기시면 이동이 됩니다. 자, 요거를 네, 끌어다가 또 갖다 놓고 안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갖다 놓고 스마트폰 하는 걸 다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투명 위젯은 저는 여기 맨 왼쪽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위젯들이 네, 투명 위젯,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위젯이 나란히 순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내가 만들어 놓은 게 3개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 가운데에다가 3개를 넣어주시고 투명 위젯을 하나 더 만드세요, 위젯을. 투명 2라고 해서 위젯을 하나 더 만들으셔갖고 여기다가 갖다가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 끝에는 뭐 안 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젯이 다 만들어졌고요. 위젯이 다 만들어지면 네, 아래쪽에 있는 적용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아웃을 블로그에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고요. 확인.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래쪽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네, 요 위젯들이 요 스킵 배경 위쪽에 여기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 간격을 네, 사실 여기 우리가 블로그 타이틀의 크기가 세로가 600픽셀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지금 투명으로 600픽셀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틀의 이 높이를 예, 한 400으로 조절할 거예요. 그러면 200값만큼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자,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내 메뉴에 들어가셔서 세부 디자인 설정 들어오시면 자, 지금 우리가 타이틀을 여기 컬러에서 투명으로 놓았는데 얘를 600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영역 높이를. 그래서 지금 이 높이가 600이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줄이면 이 밑에 있는 공간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한 400으로만 줄여볼 거예요. 여기를. 자,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네, 해보시고 예, 좀 더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400으로 입력하고 적용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적용. 자,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자, 이렇게 올라온 거 볼 수 있어요.
자, 투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뒤에가 지금 뻥 뚫려서 이 발자국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저는 조금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얘가 지금 위젯이 조금만, 요 아래쪽으로 좀만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다시 조절하겠습니다. 자,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 네. 자, 타이틀에 가서 여기를 한 420으로 해볼까요? 420. 자, 그리고요. 음, 적용, 적용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면 조금 더 내려도 될 것 같으네요. 430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보시면서 이렇게 조절 작업을 해 가시면 돼요. 435 해도 될 거예요. 435. 네. 적용, 적용. 430으로 하니까 딱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유튜브 바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자, 지금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열렸는데 이거 닫고요. 네. 자, 유튜브 바로 가기를 누르면 제 유튜브 채널로 바로 이렇게 새 창이 열리면서 이동이 됩니다. 네. 자,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쇼핑몰이 있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상에 어떤 또 다른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그 사이트의 주소를 이렇게 링크로서 위젯을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서 나를 홍보할 수 있는 또는 내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앞에 세 개는 내 블로그에 있는 카테고리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활용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제 카테고리 내에 있는 스마트폰 활용이라는 카테고리가 열리면서 이렇게 그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저의 그 교육용 블로그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눌러봐도 확인이 잘 안 될 거라서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를 열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활용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지금은 이렇게 전체적인 글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전체적인 글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제 블로그에 와서 이 강사가 스마트폰 활용에 대해서 어떤 글을 포스팅했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활용이라는 걸 누르면 네, 이 아래쪽에 스마트폰 활용 팁 해가지고 45개의 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목록 열기를 누르면 여기에 그 45개의 글들이 가장 최근 거부터 이렇게 페이지별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상단에서 SNS 홍보 마케팅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글을 보고 싶어요. 그럼 이거 누르시면 자, 이번에는 SNS 홍보 마케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이동되면서 거기에 올려놓은 글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네. 자, 또 권미용 강사가 어떤 강의를 했는지 강의 스케치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디에 가서 어떤 강의를 했는지들을 이렇게 카테고리 포스팅해 놓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글들을 포스팅해 놓은 글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젯을 만들고 위젯을 등록해서 연결되는 것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스킨 만들어서 적용하는 거 해보셨고요. 지금은 위젯을 만들어서 등록하는 것까지 해보셨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되고요. 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